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7번째 시간으로 산재 종결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회사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건물 자재가 머리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해근로자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택배회사 직원으로 물품 창고에서 택배 물품 관리 작업을 하던 중 2층에서 물건이 머리 위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산재 처리되어 장해 등급도 받았으나 회사와의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사고 발생 후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여 산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이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로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품 창고의 관리회사에게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물품 창고 관리회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 한 창고 관리회사와 택배회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급여, 나이,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산출 공식에 맞춰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산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등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사업주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도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우선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창고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택배회사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인 택배회사와 가해자인 창고회사 모두를 피고로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종결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